안녕하세요. 저는 서해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서초고등학교 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내신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 경향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서초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튕겼다는 표현 쓰더라고요. 튕겨져서 서초고로 갔다. 그럼 어디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남학생은요, 서초, 상문, 세화, 이런 식이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해서 서초고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서초고에 배정받았으니, 이제 서초고에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건 시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느낄 때의 얘기고요. 아이들은 그 내에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다. 자, 그러니까 적을 알면 100점 백승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어쨌든 내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 물론 이거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적은 아닌 거겠죠. 객관식 16개, 서술형 5개 나왔다. 그 다음에 배점은 70점, 30점이다. 그 다음에 기본 문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기본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센. 그러니까 센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 또는 센과 거의 유사한 형태들의 문제 14개 정도 있다. 그러면요. 21개 중에 14개 정도는 기본 문제로 해결이 된다. 자, 제가 강조할 내용이 바로 얘인데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첫 번째는요. 바로 이 기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점수를 받는 건 물론이고요. 어려운 유형의 문제, 요 시험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본 문제를 벗어나는 7개의 문제는 아이들이 느낄 때 충분히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을 얘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거와 클리닉을 진행하거나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학평기출 제외한 난이도는 평이하다. 자, 이게 결국은 기본 문제. 거기에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그거 빼고는 평이하다. 그러면 6, 7개 정도가 바로 학력평가 기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센과 학평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물론 이건 서초고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교재가 있다라면 부교재. 서초고도요. 작년 기준 보면 부교재가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닌데 프린트를 줍니다. 그 프린트의 문제가 바로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력평가 기출. 그러니까 그 프린트 속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전부 얘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력평가 기출.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에 30점이면 한 문항당 6점. 그럼 이거는 객관식 점수보다 1점이나 1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맞추는 거와 안 맞추는 건 틀리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 서초고 1학기 중간고사는 보시면 객관식 16개 문제에 서술형이 5개인데 실제로 서술형 1번 문제가 1, 2, 3 그래서 세분화시켜 보면 문항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서술형. 자, 여기에요. 약간 이렇게 제가 음영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객관식 13, 14, 15 그리고 서술형 4번 문제.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어렵다. 문제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옆으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거의 비슷한 난이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냅니다. 즉 숫자만 살짝 바꾸든가 이런 형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네, 학력평가 기출문제랑 비슷한데 어렵게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직해 보이는 거, 화살표가 밑으로 가면 좋겠죠. 아이들이 느낄 땐 안타깝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학력평가 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내거나 아니면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충분히 많은 학력평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개, 그 다음에 4개, 여기 7개, 모두 7개의 학력평가 문제가 있으면 이 시험은 충분히 어려워야 되는데 왜 서초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쉽다고 말을 할까? 자, 그거는 이겁니다. 똑같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하더라도요. 그 자체의 난이도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세화여고나 세화고에서 내는 학력평가 기출문제와 서초고에서 내는 학력평가 기출문제는 서초고께 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즉 학력평가라는 게 교육청 모의고사거든요.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은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고는 학력평가 문제들 중에서도 정말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인근 학교에 비해서 서초고는 내신이 좀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평 기출 말고요. 여기 보시면 40번, 383번, 528번, 609번, 516번 번호가 적혔죠? 자, 바로 이거 센입니다. 제가 특별히 번호만 그냥 적어 놓은 거지. 이렇게 C 이런 표시 안 하고 번호만 적은 건 센에 나오는 B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B단계. 자, 이제 C단계는 여기다 제가 표시를 했고요. 저거 한 문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문제네요. 2문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센의 B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본 문제 14개 정도는 센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라.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내지는 1등급을 받은 아이라면 아마 그 14개의 기본 문제는 20분에서 많이 걸려야 25분 내외에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한 문제당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풀었을 것 같다. 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풀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 부단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자, 이제 그거를 수업 중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도와줄 겁니다. 자, 유사문제의 모양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사문제의 모양은 이건 실제 시험 문제였고요. 이건 학력평가 기출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설명의 자료에 보시면 요거 말고도 추가적인 문제를 더 보여드리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비슷합니다. 네, 모양은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유사문항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모양 보시면 얘는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비슷한 수준의 변형을 한 거다. 더 높은 변형은 식은 쓰더라도 질문의 모양을 다르게 간다거나 아이들이 못 보던 형태로 간다거나 이러면 좀 더 어려워지게 느껴지는 거겠죠. 다음 거는요. 요거는 이제 재작년 겁니다. 2020학년도 기출문제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학평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작년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더 많이 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작년 시험지보다 작년 시험지가 좀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매년 1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인차가 약간씩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센과 학력평가 기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센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책을 볼까? 첫 번째 센입니다. 무조건. 자, 7, 80점을 맞게 해주는 책이다. 100점을 맞는 책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봐야 70점 내외의 점수를 받을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거 바로 두 번째입니다. 시간 확보를 해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 확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센에 나오는 기본 문제는 1분이나 1분 30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출문제 풀어라. 내신과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라. 정말로 닥치는 대로 풀면 됩니다. 요게 잘 되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여러 번 볼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요건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책 블랙라벨 1등급. 마치 이 책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수학을 잘할 것 같은 착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계나 잘했고요. 공부계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걸 맨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아이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수학을 왜 싫어할까?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 어렵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100문제를 푸는데 나 50개밖에 못 풀어. 재미있을까요? 어떤 아이는 70개 풀고 어떤 아이는 80개 풀고 어떤 아이는 90개 풀고 그래요. 그러면 몇 개를 푸는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수학에 대한 흥미 내지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0개 풀으라고 했는데 50개 푸는 아이, 수학은 어려워. 하기 싫어. 짜증나. 이럴 것 같고요. 100개 풀었는데 한 80개 풀어요. 또는 90개 풀어요.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다 다르다라면 공부의 방법도 다 달라야 되고 결국 과제나 이런 것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클리닉을 통해서 메꿔나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블랙라벨 1등급 100개 풀면 50개밖에 못 푸는 문제다. 자, 그러면 그 100개 풀면 50개밖에 못 푸는 문제이면서도 꼭 풀어야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기출문제의 내용을 보여드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보면 되고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문제랑 유사하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블랙라벨과 1등급은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블랙라벨 1등급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다 보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 볼 게 없어. 그러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게 글씨가 너무 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네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면 보지 마라. 블랙라벨 1등급 버려라. 이걸 버리는 순간 실제로 수학에 대한 흥미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도 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이가 둘입니다. 첫 번째 아이 수포자입니다. 제가 저희 집 큰아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구나. 수학의 숫자만 생각해도 짜증나는 아이가 있구나. 저희 집 딸내미가 그랬거든요. 아빠, 나는 수학의 숫자만 생각하면 신경질 나. 근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한데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싫은 거죠. 일단은 그냥 싫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순간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어렵구나. 10개 풀었는데 나는 하나밖에, 2개밖에 못 풀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으려면 물론 블랙라벨 1등급을 주는 대로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도움이 되는 책과 문제와 난이도를 다루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가보자는 거죠. 이곳으로. 그렇지만 단언컨대 제가 만났던 아이들 1등급이 아니면 필요 없고요. 악입니다.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아주 원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겁니다. 문제 몇 번에 따른 유사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중에 어머니들이 한번 보세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거의 똑같아. 이거 푸는데 왜 이거 못 풀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맞게끔만 제시해주고 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내신 공부 시작을 하면 1주에서부터 3주차까지는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과 그 다음엔 내가 배웠던 내용이 뭐지? 알고 있어야죠. 왜?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책에 있는 문제와 즉 책에 없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수학적인 실력은 쌓고 있어야죠. 뭐 배웠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는 시기는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1주에서 3주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때 바로 센을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푸는 연습을 합니다. 일정한 양의 과제를 부여하고요. 아이들은 그거를 집에서 숙제로 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뒤에 가서
이 부분 다시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주가 지나면 4주차부터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조건 많은 문제. 그리고 여러 번.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첫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 보는 당일에 950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5천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500문제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되 많은 문제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반복학습입니다. 뭐를 통해서? 네, 오답노트 통해서 반복학습하고 그리고 센과 자이 무한반복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어디로 가라? 네, 블랙라벨로 가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이라고 하는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학력평가 기출 또는 내신 기출. 네, 그래서 센과 학력평가 기출문제 무한반복하고 나는 더 이상 풀 게 없어. 그런 아이들은 블랙라벨 또는 1등급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무한반복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가도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입니다. 기본 문제 어떻게 빨리 맞출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풀 수 있을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1주와 3주차 동안 아이들이 센을 숙제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는데요. 20문제를 봅니다. 센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대신 모든 문제는 단답형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1분 이내입니다. 모든 문제 1분 이내. 그러니까 20문제 그러면 20분. 단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죠. 어떤 단원은 계산 필요 없어. 내용만 갖고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어. 40초에도 풀 수 있어. 라고 말하면 20문제를 15분에 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가능할까요? 안 될 수 있겠죠. 네, 그건 수업 후에 클리닉을 통해서 차근차근 메꿔갈 겁니다. 자, 4주차 이후의 테스트는요. 미니시험 형태입니다. 10문제 정도. 그리고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이제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3분 이내. 자, 마찬가지 이와 같은 테스트나 또는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고 막 이럴 텐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수업이 끝난 즉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본인이 틀렸던 거, 몰랐던 거 물어보고 오답노트를 그 자리에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가위나 풀이나 뭐 또 이런 거 칼이나 이런 거를 소지하고 다닐 거고요. 오답노트는 제가 제공합니다. 자, 수업, 과제, 테스트 등 모르는 내용을 해결한 후 그날 해결하고 집에 가도록 한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95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 수준의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나는 별로 수학에 자신 없어. 나는 수학 싫어. 나는 80점 정도 목표야. 내 실력은 그거밖에 안 돼. 자, 그 말씀은 틀림없이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수준 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똑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각기 할 수밖에 없죠. 수업 메인 교재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하는 과제의 내용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직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요건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스케줄을 보고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요때는 뭐 하느냐? 개인별로 과제가 좀 일부 다르다면 그 개인별 과제 확인하고 질의응답 받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우리 수업하면서 테스트 보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몰랐던 거를 그 즉시 오답노트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3주 동안에 시험 범위의 센을 풀다 보면 이놈이 못 푸는 유형이 이런 거 잘 못 푸는구나. 뭔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잘 못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문항,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유사 문제는 또 이 주말 클리닉 시간에 별도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 클리닉 시간의 테스트는요. 어떤 아이는 10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아이는 뭐 2문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더라도 예를 들자면 인수분해를 풀더라도
10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는 좀 어려운 문제를 볼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당부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얘기는 바로요. 수업은 같이 모여서 하겠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 나의 목표에 맞는 뭔가 참고서 또 다른 문제집 또는 어떤 책의 어느 수준까지 문제를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거든요. 뭐 1년 정도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너는 이 책에 여기까지만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결국 센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단계가 있으면요. 어떤 아이는 C단계 문제까지 다 푸는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너는 B단계까지 일단 B단계까지 열심히 3번 풀어. 그리고 나서 C단계로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아이와 또는 어머님하고 제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도 너무 높게 세우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실천할 수 있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바로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센입니다. 센을 디딤돌로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시기 위해서 센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전제는 시험 보는 당일날 생각 없이 풀 수 있게끔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수업과 그 다음에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초고 작년 기출을 통해서 이제 출제 경향 그리고 대비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도록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어머님과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지도해서 좋은 학생이 또 어머님들이 바랄 때 이놈 달라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지도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